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급등주 타이밍 포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뤘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번에 다룰 내용은 급등주 타이밍 포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 지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쭉쭉쭉 하락을 했었죠. 엄청난 하락한 끝에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돌려보게 되었을 때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돌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돌아나가는 종목군들 속에서도 한두 개씩, 서너 개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이 급등하는 타이밍에 올라타서 빠르게 급등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론적인 그림을 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파란 선이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바로 하락을 하지 않죠. 대체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지가 실패하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탈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 밑 지지선에서 또 이 지지를 받는데 이 지지선마저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이탈했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여러 차례 뭘 하게 돼요? 매집을 하게 되죠. 이 매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저항선을 뚫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주가는 이 이탈했던 지지선 즉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또 한 차례의 매집이 일어나고 이후에 다시 한 차례 돌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대체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죠.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길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빗살무늬 토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 즉 급락을 하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 차례 빠른 속도로 급등, 반등을 하게 되었죠. 이런 그림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급등하는 종목을 포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흐른다는 거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패턴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아까 V자형 패턴의 설명이 들었는데 이 그림에서도 V자형 패턴이 나오네요. 즉 주가가 빠른 시간 안에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빠른 시간 안에 급등, 반등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쳐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V자 패턴에서 왼쪽, 즉 급락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림에서는 이 왼쪽, 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급락하는 부분을 표시해 보자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빠른 시간 안에 급락하는 부분이 요 구간도 되고 요 구간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오른쪽, 바로 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빠르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 요 구간에서도 빠르게 급등할 여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뭐냐면은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뚫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앞서 제가 매물대를 이용한 단타 수익 매매 팁에 대해서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저항선 즉 매물대인데요. 주가가 바로 급락을 하다가 다시 한 차례 바로 급등이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마땅치 않은 그런 어떤 악재가 있거나 아직 투자의 심리가 죽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매수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고 볶고 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급락을 하고 급락한 이후에 완전 저점에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어때요? 저가 매수에 의해서 쉽게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등이 못 나왔던 부분을 어느 순간 주가가 뚫게 되면은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빠르게 하락한 부분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온 구간이 매물 공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물 공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물이 적게 나오는 매도세가 별로 없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이쪽 횡보했었던 구간, 즉 매물 영역, 매물대가 쌓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많죠. 반면에 이 매물 공백, 주가가 빠른 시간 동안 하락한 구간, 바로 요 구간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짧은 시간 동안에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매물 영역을 뚫는, 이 매물에 대한 저항을 뚫는 순간에서는 대칭적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이쪽에서만큼 거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이 주가가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매물 영역, 즉 매물대를 뚫는 초기의 모습, 그리고 위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려온 이 매물 공백 영역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급등하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실제 차트로 돌아와서 FNS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앞서 이론대로 우리가 먼저 매물 공백을 발생하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구간이 매물 공백이 발생했을까요? 어느 구간일까요? 바로 요 구간이 해당이 되겠죠. 2019년 4월 달부터 5월 달 영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하락한 만큼 주가도 빠르게 반등이 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죠. 8,000원 이상서부터는 못 올라가고 오히려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그런 다음 주가는 급락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8,000원대에서 미끄러진 구간을 이번에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앞전보다는 요 구간에서는 상당히 물량이 잠겼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요만큼의 매물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매물 공백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추세를 지켜주기만 한다면요. 그죠? 자, 과연 그런지 주가를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날 1월 2일 날 22% 급등하게 되는 엄청난 괴력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도 제가 이 FNS테크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이 앞전에서는 깔짝깔짝 매매를 했지만은 이 뒷전, 바로 12월 중순서부터는 자, 여기 8,000원대 밑에 7,000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운 좋게도 만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물 공백을 찾는 건데, 이 매물 공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차트 설정을 조금 바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차트 적용 관리해서 일봉 지그재그 매물 공백이란 차트인데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 차트 설정의 조건을 가르쳐 드린다면은, 자, 여기서 지그재그 차트가 있어요. 이거 설정해 주시면 지그재그 차트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은 바로 11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은 121선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선만 설정하고 나머지 선은 다 체크해서 해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가가 단순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매물 공백이 발생할 구간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요 구간이 매물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 그리고 빠르게 내려온 요 구간도 매물 공백이 발생하는 구간, 그 중에서도 이 매물 공백에서 이 매물 공백 사이 요 구간도 어때요? 상당히 매물이 적게 나오는 구간, 즉 매물 공백 구간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이 상당히 적은 매물 구간으로서 이 주가가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이 11선을 노란 선을 깨지 않으면 급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다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TSE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먼저 과거에 매물 공백이 발생했던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어느 구간이에요? 바로 요 구간이 매물 공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반등이 났어요? 바로 주가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 만원대 부근대까지밖에 못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만원대 구간을 올라왔을 때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도세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주가가 이 만원대에서 나왔던
매도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 매물 공백에 진입하는 순간서부터는 주가는 11선을 깨지 않고 11선을 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까지요? 즉 이탈했던 지지선까지 최소한 요 이상까지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과연 주가는 13,000원대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3,000원 이상까지 돌파를 하게 되네요. 최소한의 이 매물 공백 폭만큼 올라와 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매물 공백 부분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루멘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빠르게 주가가 하락한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넓게 보니 어때요? 주구장창 하락만 했었죠. 자,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한 종목 속에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하락한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각형으로 우리가 하락한 구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하락한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225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2250원이 상대적인 매물 저항, 매물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이상에서부터 2250원 여기 2250원 이상서부터 이 3250원대까지 요 때는 어때요? 2월에서부터 3월, 4월 달까지밖에 거래가 안 되었죠. 이 이후에 5월 달에서부터는 2250원서부터 3250원대까지 거래가 별로 안 되었죠. 그죠? 이 구간에서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2250원대에서부터 1750원 요 부근에서는 상당히 많게 거래가 되었죠. 반개월 이상 정도. 상대적으로 어느 구간? 요 가격 구간에서는 거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요 구간 2250원을 뚫는 순간서부터는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과연 그런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250원 지그재그 차트 이 상단에서 멈췄네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죠. 이렇게 빠르게 내려온 구간을 찾는 지그재그 차트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단타를 좀 치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대단한 종목이죠. 자, 보게 되면은 이 9월 달에서부터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 빠르게 내려온 구간이 매물 공백 구간으로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빠르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빠르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 이쪽 구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자, 이렇게 빠르게 내려온 구간이 존재하죠. 요 빠르게 내려온 여기서부터 그리고 어디? 여기까지 이쪽 구간도 상대적인 매물 공백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1개월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구간을 거래량 없이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추가 급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연 주가는 자,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11선을 표시해 놨는데요. 매물 영역을 돌파한 주식은 대체로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11선을 타고 빠르게 급등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약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11선을 안착하게 된다면 다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약간 좀 이 영상도 두서없이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더 정리된 내용은 차후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제 블로그 덧글이라든지 쪽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의 데이트레이딩 바이블 1, 2, 테스의 주식 투자 바이블 책도 초보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